농업 방식이 있어요. 농업 방식이 있는데 김준호 집사님네가 포도 농사를 지는데 처음에는 유기농 농업 방식을 채택을 하셨대요.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 그리고 비료라고 하는 무기농을 사용하지 않는 걸 유기농이라고 해요. 유기농을 사용하게 되면 농약과 비료와 무기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에 유익해요. 건강에 유익하고 좋겠죠. 근데 장점은 건강에 유익하는데 단점이 있대요. 무기농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유기농 농약과 비료가 많겠냐고요. 없죠. 그렇죠? 그럼 유기농 농약과 비료가 제한적이다.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작업이 많게 돼요. 사람 손으로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과 비료라고 하는 무기농을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 너무 좋아요.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유기농 농약과 비료라고 하는 부분을 찾기가 너무 어렵고 양도 적어요. 양이 적다는 얘기는 비용이 엄청 세다는 얘기죠. 비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니까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자원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여기 있네요. 유기농 경작 방식의 대규모 채택의 문제점. 왜? 조그마하면 뭐 얼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규모로 하게 됐었을 때 이걸 어떻게 다 조달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무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한다라고 이 정리를 하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갈게요. It has been suggested. has suggest가 현재 완료가 되는데 현재 완료의 수동태가 중간에 bean을 집어넣는 거지요. 그래서 has suggest는 능동태, 중간에는 bean이 수동태인데 it이 가주어가 되고 데디아가 진주어인데 길어도 너무 길기 때문에 길어도 너무 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진주어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일단 수동태만 먼저 설명을 하고 순서대로 수업을 할게요. 접속사 that 진주어입니다. that 이하라고 시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밝혀지고 있다,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유기농 농업 방식입니다. 좋긴 좋은데 돈 너무 많이 들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쉼표랑 쉼표를 가로로 묶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로로 묶으면 메소드가 주어가 되는 거고 would be가 동사가 되는 거겠죠. 가로는 있다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유기농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to the biosphere, sphere라고 하는 것은 권역입니다. 그래서 생물 권역에 해를 끼치는데 덜 해를 끼치겠죠. 좋은 거니까 덜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거. 끼쳐도 덜 끼친다라는 거죠. 그럼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되어지는 방식이래요. 오늘 정의 결석했네. 재미가 하나도 없고. 메소드이고 얘도 메소드가 되겠죠. 방식으로 정의가 되어집니다. 방식으로 정의가 되어지는데 인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방식에서 라고 번역이 돼요. 이렇게 돼서 인위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방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방식에서 그 방식으로 천연 제품들이 뭐로써 투입물로써 천연 제품이 투입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의되는 유기농 방식은 생물권에는 덜 해를 끼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시사되고 있고 나타나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유기농 좋네? 이건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제 제목 요지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조금 농사를 질 때는 상관이 없는데 큰 규모의 채택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사가 그러합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유기농 경작 방식의 큰 규모의 채택은 이 단어에서 주어져 있는 그 내용이 소규모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큰 규모의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량을 감소시킨대요. 왜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산출량이 준다. 산출량
결과물이 줄어듦. 이 단수 이렇게 단점으로 또 추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채택은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1번 동사 그리고 increase가 would 뒤에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산비는 증가시키게 됩니다. 무엇에 있어서? 많은 주요 작물들에게 뭐 쌀이라든가 뭐 우리가 밀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이런 것들을 유기농으로 재배한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고 양은 적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기농의 반대 이야기입니다. 어거닉에 인이 붙어서 무기농이 되는 거예요. 무기농 질소물질입니다. 질소물질은 비료와 농약에 많이 들어가요. 무기농 질소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근데 안 쓴대잖아요, 유기농에서는. 얘네들은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아, 뭘 유지하는데? 한마디로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데 필수적인데 수준입니다. 어떤 수준이래요? moderate, 중간, high, 높은 입니다. 중간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중간에서 시작해서 높은 수준까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에요. 무엇에게는? 많은 콩이 아닌 거, 비콩가, 콩이 아닌 거. 여기에 반대 논이 붙은 거예요. 비콩가 작물종, 비콩가 작물종들에게는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게 무기농 질소 물질인데 안 쓴다고? 그럼 힘들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비콩가 작물들은 여기에서 말한 많은 주요 작물들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필수적이냐라는 거예요. 왜 유기농이 아니라 무기농이 비콩가에는 왜 필수적이냐? 왜냐하면 질소성 물질, 비료와 농약에 성분이 되어지는 질소성 물질의 유기적인 공급이 either or 이렇게 돼 있어서 제한적이라고, 많지 않다고요. 제한적이라는 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유기적인 공급이 많지 않고 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양은 적고 가격은 비싸대요. 뭐보다? 무기농 질소 비료보다는 실제 만든 거예요. 얘를 가지고 어딨죠? 이 질소성 물질을 갖고 실제로 무기농 질소 비료를 만든 것보다 그 재료가 되는 질소성 물질을 유기농으로 공급한다라는 것은 제한적이고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무기농 질소 물질에는 이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게다가 제한적이고 가격이 비싼데 게다가 이 내용은 말을 할 때 좀 이따가 이렇게 해석을 따로따로 해석을 하시거나 여기서 따로 해석을 해 놓으시면 좀 편해요. 두 개를 말로 있는 데는 인과관계가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따로따로 보면 내용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어찌됐건 질소성 물질의 유기적인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제한되어 있고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점이네요. 게다가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추가인데? 단점들이 추가되어야지 게다가니까. 그럼 손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가 또 있다, 단점이 또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요. 무엇에 있어서의 손실이나 단점이 또 있냐면 광범위한 사용입니다. 광범위한 사용에 손해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더니까 5어입니다. 매니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많이 나와요. 은근히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 거름이라는 거예요.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기농 질소 비료 대신에 시골에 가면 동물들의 퇴비를 이용해서 그거를 막 발효를 시킨 다음에 다 발효돼서 냄새가 안 나면 그 동물들의 그 퇴비를 그거를 뿌리는 거예요. 비료 대신에. 그걸 거름이라고 불러요. 거름이나 아니면 콩가식물을 거름 또는 콩가식물을 뭐로써 이용하는 거예요? 친환경 거름 작물로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거름과 콩가식물을, 그럼 콩가식물을 어떻게 거름처럼 쓸까? 실제로 우리가 강낭콩이라든가 콩밥을 만드는 그 콩 있죠? 그 콩에 줄기들이 있거든요. 줄기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임병석 장로님도 기도원에 콩을 털러 가신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콩 털어야 돼, 이 집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요, 콩이 달려요. 이렇게 콩이 달리는데 콩이 껍데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 쇠, 여러 개 쇠를 연결해 갖고요. 막 때려요. 얘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콩이 자동으로 벗겨져요. 밑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깔아놓고 막 때려요. 그럼 얘가 남잖아요. 이 아이를 이걸 어디다 쓴다고요? 얘를 썩혀 가지고서 비료로 쓰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줄기랑 이 얘네들을 썩혀서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거름. 요게 질소가 많이 들어있나 봐요. 친환경 거름 작물에 거름이나 다시 여기서부터 거름이나 콩가식물을 친환경 거름 작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데는 손실이 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손해가 좀 있습니다라는 거. 그럼 왜 손해가 있을까 궁금하죠. 뭐 밑에 내용이 또 나와요. In many case, 많은 경우에 잡초 제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풀이 막 나는데 이 풀을 뭐 한두 개면 뽑으면 되죠. 근데 이게 10만 평. 복명동 전체에 이걸 심었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됐었을 때 잡초 방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병렬 구조입니다. 훨씬 더 많은 수작업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잡초를 뽑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더 많은 수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다 못해요. 그러면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화학물질이 농약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사용될 수 없다면 많은 수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잡초 방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작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더 적은 사람들이 be willing to do 이 일, 잡초 제거죠. 수작업으로 잡초 제거하는 거. 수작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하려고 할 겁니다. 왜요? 사회가 부유해지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반에다가 시골 가고 하루에 풀 뽑는데 15만 원. 여자들이 15만 원이래요. 하루 아침 해 뜰 때부터 가서 해 질 때까지 풀 뽑아주면 하루에 여자 15만 원, 남자들은 20만 원이래요. 와,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비싸죠.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15만 원 준다고 우리가 가서 풀 뽑고 싶어요? 전 풀 뽑고 싶지 않아요. 왜요? 사회가 부유하게 되면서 그 일 말고도 그만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돈을 받자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회가 부유해짐에 따라서 더 적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기 싫은 일들이 너무 많네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네요. 자, 그 다음 또 문장이 좀 복잡해서 얘도 좀 나눠놓고 볼게요. 이렇게요. 몇 가지 방법들은 사용되어지는 유기농 경작에서 사용되어지는 몇 가지 방법들은 중요한 이바지는 기어죠. 기어 또는 공헌이죠. 엄청난 공헌을 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방법, 유기농 방법에 사용되어지는 몇 가지 방법이 기여했대요. 내용이 확 바뀌었죠. 여기까지는 할 수 없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중요한 기여와 공헌과 이바지를 했대요. 그러면 다음번에서 시작하는 연결사는 그러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제시됐나 봐요. 몇 가지 방법들은 기여하고 있는데 무엇에 기여하고 있는 거냐면 지속성 가능성입니다. 농촌 생태계의 지속성에 중요한 기여와 공헌과 이바지를 하고 있대요. 유기농 경제에 사용되는 방법이 몇 가지 좋은 방법이 있기는 하대요. 근데 그 방법들을 예를 들었는데 이 sensible이라는 단어가 좀 나름 어려워요. sense가 느끼다, 감지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IBLE가 붙으면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 붙음으로써 합리적이라는 전혀 이상한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얘도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합리적인 사용입니다. 이게 몇 가지 방법이에요. 합리적인 사용이. 곡식 돌려짓기. 한 해는 옥수수, 한 해는 보리, 한 해는 배추 이렇게 돌려 심는다라는 거예요. 왜? 각각이 병충해의 종류가 다르니까 농약을 덜 써도 된다는 거죠. 곡식 돌려짓기. 그 다음에 특정한 조합도 사용하는 거예요. 돌려짓기도 하고 조합을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짓는데
벼를 키우는데 병충해가 많이 생기는데 그 병충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오리나 우렁 같은 거를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럼 우렁과 오리가 그걸 잡아먹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거요. 경작하는 거. 누구랑 경작하는 걸까요? 이 경작, 방금 벼 같은 것을 경작할 때 가축, 오리 같은 거, 비라고 하는 것, 이것의 특정한 조합 같은 합리적인 사용 같은 유기적인 경작 방법으로 사용된 몇 가지 방법이 엄청나게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을 조금 제시하기는 했는데 충분하진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유기농 경작 방식의 큰 규모의 채택은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주요 작물들에게는 생산비도 증가시키는 아주 안 좋은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비콩가 작물들이었던 주요 종들에게 중간 수준이나 또는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무기농 질소 물질이 필수적인데 이 질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유기농으로 공급하는 데는 양이 적고 그리고 가격이 비싸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 다음 거름이나 콩가 식물 둘 중에 하나를 친환경 거름 작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또 몇 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어려움은 잡초 제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을 수작업으로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게 곡식을 돌려짓기를 하거나 아니면 경작하는 그 작물들에 따라서 가축을 함께 집어넣는 또는 독특한 조합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농촌 생태계에 어느 정도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더라라는 글이었습니다.